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시창작법, 이것만 알면 시쓰기 고수된다.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벌써 6강 3장이네요. 제 6강 3장 시인이여 죽음의 냄새를 아는가? 라는 이야기로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산 사람에게 들이오는 죽음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 죽을 순 없잖아요. 산 사람이 죽게 되죠. 산 사람이 죽음을 앞두게 되면 냄새가, 고유의 그 특이한 죽음의 냄새가 있다고 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은 시인이시잖아요. 시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쪽의 문을 열어놔야만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이 되시라고 오늘은 그 죽음의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림 하나 씌워둘러 넘어갈 겁니다. 죽음이 갖는 고유의 냄새가 있을까? 있다고 해요.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다양한 환자들 중에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환자에게서 나는 냄새와 점차 건강을 회복해가는 쪽으로 향해 있는 환자와 냄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분에게 들은 얘기예요. 그분이 직접 그런 냄새의 차이를 경험해 봤대요. 그러나 물론 이것이 어떤 의학적으로 수치화되어서 규정된 거는 아닌가 봐요. 그러나 규정되지 않은 것 중에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워낙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시를 쓰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정도의 정보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정보를 지금 나누는 중이거든요. 과학적으로 임상적으로 검증을 거친 거는 아니지만 그 간호사가 그 간호사에게 배정받은 몇 분의 환자, 거기가 안병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 치료를 하고 어떤 분은 죽음 쪽으로 갈 테고 어떤 분은 회복해서 퇴원할 테고 하겠죠. 근데 맨 처음에 이제 그 간호사도 몰랐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반복되면서 이것이 죽음의 냄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간호사가 그 이후부터는 어떤 자기가 맡고 있는 환자가 갑자기 더 상태가 나빠진다거나 그럴 때 본인도 모르게 그 환자에게서 그 냄새가 나는가 안 나는가를 자기도 모르게 맡게 되더라. 그것도 하나의 체크죠. 맡아보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안병동에서 어떤 경우는 갑자기 환자가 막 위독해지고 막 피를 천장까지 뿜고 막 이런 상황에서 거의 그 콤마 상태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그 냄새가 확 끼치더래요. 확 갑자기.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지? 무의식적으로 이게 무슨 냄새지? 갑자기 좋지는 않대요, 냄새가. 제가 그분께 들은 얘기를 그대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또 뭐라 그럴까봐 유튜브 하면서 욕먹고 싶지 않아요. 저는 들었지만 그 냄새가 일종의 악취예요. 악취인데 그냥 씻지 않아서 나는 악취가 아니라 순간에 확 끼친다는 거죠. 휘발성이 강하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신체, 그 환자의 육체가 순간에 확 그 냄새를 뿜는다는 거예요. 전신에서. 그러면서 그 간호사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그 냄새를 확 뿜더니 콤마 상태로 갔다가 영영 못 깨어나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나서도 또 다른 환자에게도 역시 갑자기 콤마 상태가 오고 모든 것이 다 제로 상태가 되고 비상 걸리고 막 인공호흡 들어가고 할 때 그 간호사가 그 냄새를 맡아봤대요. 그 냄새가 이 환자에게서 나나. 근데 그 똑같은 콤마 상태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도 그 냄새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엔 서서히 다시 호흡이 돌아오고 맥박이 돌아오고 결국은 나중에 그 환자는 많이 회복되어서 퇴원을 했다는 거죠.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환자가 또 그런 유사한 상태에서 그 냄새가 확 끼치더래요.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환자는 다시 못 깨어난 거예요. 고인이 된 거죠. 결국은 그 간호사분도 하는 얘기가 죽음의 냄새가 이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다. 그런 느낌이 저도 공감이 갔어요. 그렇다면 이 현상이 비단 인간에게만 해당할까요? 저는 이제 시인이다 보니까 직업적인 생각이, 궁금증이 고개를 들더라고요. 결국엔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더 나아가서 모든 사물의 소멸이 갖는 공통성이 아닐까.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쓰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 뿐이지, 결국은 모든 사물의 마지막에는 언어가 아닌 그 고유의 특성의 그 채취나 어떤 냄새로 마지막 절규를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출산이나 어떤 동물들의 산란이나 사랑할 때도 왜 그렇지 않아요? 사랑할 때도 그런 고유의 향기가 있다고 하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향기가 있대요. 그들은 다 각각의 어떤 냄새 또는 어떤 사인, 어떤 상징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면서 시적 사유를 좀 다양하게 여러분이 접근해 보기를 바라는 겁니다. 도움 되셨나요? 그래서 시인들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시한말로 옛날 어른들 얘기, 돈도 안 되는 돈도 안 되는 예술인들이 할 일이 이렇게 많아요. 규명해야, 시적으로 끌어내야 될 것도 많고, 독자에게 들려줘야 될 것도, 보여줘야 될 세계도 많고, 그건 시인이 아니면 할 수 없죠. 시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시인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시인이 아니더라도 저는 시인이 위대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대하고요. 그림 하나 씌워들고 갈게요. 여기 보세요. 예쁘죠? 얘 들국화인가요? 소국이라고 하나요? 이름이 다양하죠. 뭐 들국화, 소국, 또 마가렛, 또 뭐 있죠? 뭐 금국. 죄송해요, 제가 많이 몰라서. 사진이에요. 가을, 이것도 가을과 연관이 있네요. 근데 요즘엔 뭐 꽃이라고 해서 뭐 어떤 특정 계절에 피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꽃들이 가을을 불키고 있다라고 썼어요. 꽃이 불다 그러면 너무 평범하고 밋밋하고 단물 다 빠지고 재미없잖아요. 꽃들이 자기를 밝게 붉게 하는 게 아니라 가을을 불킨다고 얘기한 거죠. 가을. 꽃들이 가을을 불키고 있다. 이제 바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은 뭐라고 쓰겠습니까? 댓글에다가 쓰세요. 3줄에서 5줄 쓰세요. 이 문장 전체를 바꿔도 돼요. 그게 어렵습니까? 그럼 가로 친 그 까만 문장만이라도 다양하게 과연 꽃들이 무엇을 할까 바꿔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죽음의 냄새 또는 사랑의 냄새, 생존의 냄새, 그런 것들이 다양하다는 거, 그것이 꼭 인간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마 저마다의 사인을 갖고 있고 저마다의 언어로 냄새를 전달하지 않을까, 그것도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 오늘은 6강 3장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